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 프랑스 자기계발 분야에서 52주간 1위를 한 샤를 페팽의 자신감이라는 책입니다. 일단 그 프랑스 서적이라는 것도 되게 좀 생소한데 이 책을 소개하는 문구가 조금 흥미로웠어요. 자신감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만들어주는 것이다. 약간 이 문구를 보고 나니까 제가 살짝 머리를 한 방 맞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책이 이제 자존감이다 보니까 문득 이 자신감과 자존감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보고 결론을 내린 바로는 자존감이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라면 자신감은 자신을 믿는 마음이죠.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자존감이라는 거는 주변 상황하고 무관하게 변하지 않는 건데 이 자신감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죠. 예를 들어서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을지라도 갑자기 대중 앞에서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엄청 큰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된다거나 하면은 자신감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선 자존감이란 책과는 뭔가 다른 내용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제가 다 읽고 난 이후에 이 책이 제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타의 심리 서적들과는 다르게 그 책임을 온전히 본인에게 지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책의 말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말로 자신감을 키우라는 그런 지침들은 너무도 어리석고 폭력적이다. 인간의 정신을 단순하게 보기 때문에 어리석고 자신감이 없던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게 됐을 때 겪게 되는 좌절감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력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제 느낌으로는 사이다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 자신감이라는 거는 자기를 믿는 마음, 그러니까 자기 신뢰랑 연관이 있는 건데요. 평생 자기 신뢰가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스스로 자기 신뢰를 갖는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책의 저자는 이 자기 신뢰의 기초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서 나오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른들이 이제 신뢰 어린 눈길을 보여주면서 야, 잘했어 잘했어 하고 칭찬을 해주잖아요. 아이들은 이때부터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자기 신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저자는 이 자기 신뢰가 결국은 타인에 대한 신뢰랑 같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타인이 나를 믿고 지지해 줄 거라는 타인에 대한 신뢰가 자신감을 만들어 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 누구도 혼자서는 자신감을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신뢰란 무엇보다도 타인의 사랑과 애정이 쌓여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 자기 신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나를 믿어주고 나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내 근처에 배치해 놓는 거죠. 멘토나 스승 혹은 친구나 연인 다 좋겠죠. 어쨌든 간에 이 평생도록 자신감이 부족했던 사람은 최초의 행동을 하기 위한 이 자신감을 쌓기 위해서 나를 믿어줄 만한 사람을 얻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믿어주는 사람도 찾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행동을 시작하기 위한 자신감도 확보했다고 해봅시다. 어느 정도 자기 신뢰를 쌓은 다음에 자신감을 더욱 키우는 방법은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일단 행동하기, 아니면 실력 키우기, 작은 성공을 반복하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이 책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결단력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가끔 우리가 수없이 고민해도 약간 뭔가 내가 결정을 내리기에 자신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를테면은 야, 이거 이직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같은 그런 고민들이요. 흔히 우리가 이걸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논리나 지식의 부족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자신감 부족에서 오는 자기 신뢰의 부족인 것이고 그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인 거죠. 근데 이런 불확실성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것이 지닌 본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자가 말하기로는 이런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자유를 즐기라고 합니다. 야, 이게 자유로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자가 하는 위로의 말로는 만약에 우리에게 최선의 결정을 내려주는 컴퓨터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너무 무미건조해지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끔은 이제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는 게 이제 우리의 삶이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의 경우를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약간 둘 중에 하나를 딱 결정하려고 할 때 사실 이렇게 결단력이 없고 스트레스를 받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조금
쉽게 결정을 해버리는 편인데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 중에 뭔가를 선택하기 어려울 정도로 둘이 박빙이라면 둘 중 무엇을 선택해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약간 단순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이유로 제가 가끔은 이제 찍기로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국 100점이냐 아니면 99점이냐 정도로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인 거죠. 뭐 혹시나 도움이 될까봐 말씀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발표를 되게 잘하는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굉장히 과도하게 잘하는 경우에 내 자신감은 낮아지겠죠. 이는 내 자신감의 근원을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할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우리 각자의 욕망과 목표를 명확히 할 때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 목표가 단순하게 발표 경험을 쌓는 것이라는 그런 명확한 목표가 있다면 남들이 아무리 잘하든 못하건 내 자신감이 떨어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타인들과 목적지가 다른 경우에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다. 근데 내가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고 내 욕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의 욕망이 고스란히 내 욕망으로 투영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이 정도인데요. 책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인상 깊게 읽은 편이었습니다. 52주 동안이나 자기계발서 1위를 했다고 하니 확실히 몇 타의 자신감 관련 자기계발서들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이제 깊이가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자신감은 타인에게서 온다라는 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자신감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